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좀 건강한 식단을 좀 유지하셨나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챕터 5 백혈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와사키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놀랬지만 백혈병에 대해서 읽으면서 굉장히 저도 쇼킹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럼 왜 빨리 이런 책들을 안 했느냐 하면 이게 사실은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 뭐 이 저자분도 그렇지만 이분 이제 약사시고 뭐 한약 재료사시기 때문에 뭐 나름 그렇게 공부를 하셨던 분이고 하지만 이게 과연 100% 맞는 말일까 뭐 그런 얘기들 제 나름대로는 또 공부를 해가면서 근데 이제 이런 요도 크게 오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챕터 5 백혈병인데 이제 거의 1장에서는 현대의학의 가장 큰 오류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335페이지인데 현대의학이 감기 치유에 대한 무지와 해열진 통제에 오용이 없었다면 백혈병에 걸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황혼으로 지려는 운명과 싸우는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백혈병 어린이의 참담한 고통이 현대의학의 무지 때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필자의 억지라고 말할 것이다. 현대의학에 의해 백혈병으로 내몰린 환자 장본인조차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럴 리 없다며 심기가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분도 아시는 거예요. 이분도 아시지만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336페이지에는 참으로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던 질병을 만들어 놓고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당장 골수이식을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며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비극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한 축인 혈액 종양내과라는 분야다. 백혈병 이론은 일반인 스스로를 어리석다고 믿게 할 만큼 현란하며 용어는 난해하다. 하지만 현대의학에 대해 품고 있던 신앙심을 잠시 접어두고 그들의 이론을 상식적인 눈으로 들여다본다면 그 거창한 이론이 가공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38페이지에 감기에 걸린 인체는 자신의 체온과 해열진 통제에 의해 화상을 입는다. 간장과 골수가 화상을 입게 되면 혈구 생성 기능에 결함이 생겨 성숙한 혈구를 생산하지 못하고 미분화 상태의 아구만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게 된다. 고열과 해열제의 공격으로 골수 기능이 잠시 마비된 경황 중에 만들어진 많은 수의 유약한 백혈구들은 단지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뿐 인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장기를 공격할 만한 그 어떤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백혈병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위험하게 몰고 가죠. 그래서 백혈병이 암이 아닌 이유 해갖고 이제 얘기가 계속됩니다. 급성이든 만성이든 골수성이든 임파성이든 그 어떤 종류의 백혈병에 있어서도 타장기로의 전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 하나 암이 증식함에 따라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항원이나 암세포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단백질과 같은 암의 존재를 알려주는 종양표지인자가 혈액 속으로 유출되어 나오는데 현대의학이 말하는 혈액세포에서는 이러한 종양표지인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종양표지인자 중에 하나인 페리틴 의 경우엔 고형암에서뿐만 아니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나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도 현저히 증가해 있다. 그러나 CEA나 AFP 등의 종양 표지 인자가 악성 종양이 아닌 염증 상태의 양성 질환에서도 증가해 있듯이 백혈병의 경우 페리틴이 높게 나타나 있는 것은 해열 진통 소염제에 의한 골수의 대사 장애로 생긴 결과이다. 현대의학이 휘두른 해열진통제와 냉각 해열법의 예리한 칼날에 상처 입어 골수에서 성숙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혈관으로 쫓겨나온 다량의 아구들이 단지 미분화 상태라는 점을 트집잡아 암종에서 무제한으로 이상 증식하는 미분화 암세포와 같은 것으로 성급히 단정지은 현대의학이 자기들 마음대로 혈액암 백혈병이라 불러왔던 뿐이다. 341페이지에 백혈병 환자 그 누구도 퀴리 부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퀴리 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방사선 피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현대의학이 백혈병이라고 말하는 그 어떠한 종류의 백혈병도 죽음이나 천연과는 거리가 먼 가성 백혈병인 것이다. 진성 백혈병은 방사선으로 골수가 내사 상태에 빠진 것이며 가성 백혈병은 해열진통제로 골수가 잠시 뇌진탕에 걸린 것뿐이다. 그러니까 잠시 제 기능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암으로 보고 종양 치료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특히 백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무균실에 집어넣어 버리죠. 지금까지 현대의학은 뇌진탕을 뇌사로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글픈 일은 단순히 착각에서 머물지 않고 골수검사, 항암제 투여, 방사선 주사, 골수이식을 서슴지 않고 감행한 현대의학에 의해 뇌진탕 환자가 뇌사자가 되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퀴리 부인이 탄생하리란 점이다. 어떻습니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물론 이분이 지금 100%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시간만 지나면 아구, 덜 자란 백혈구가 다 자란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치료를 안 하는 것이 백혈병에 안 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343페이지 이제 2장이 되면서 구급상자 속에 들어있는 백혈병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44페이지에 백혈병은 현대의학이 교사한 해열진통제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좀 답답하죠. 346페이지에 효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효소는 모든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생명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소화작용에서 혈압조절 작용, 염증 반응, 에너지 발생, 세포 합성, 노폐물의 처리 등 인체에서 이루어지는 생화학 반응에서 반드시 4만 가지에 이르는 효소의 작용이 필요하다. 각각의 효소가 맡고 있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적정 범위 내에서 체온과 혈류 속도비가 유지되고 있어야만 한다. 몸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감기에 걸린 지 며칠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게 되면 이들 장기들은 고열을 견디지 못해 기능 부전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데 간 기능의 부전으로 황달이 나타나게 되며 신기능 부전으로 혈뇨가 보이기도 하고 심장 근육은 전기 전도에 문제가 생겨 불규칙하게 뛰는가 하면 고열의 공격으로 뇌세포에 기능 부전이 나타나면 헛소리를 하거나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고 눈동자를 치켜뜨게 된다. 고열이 뼛속까지 파급되면 골수 또한 정상적인 혈구 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는 단계, 즉 골수 부전에 이르게 된다. 그렇죠. 그 속도는 너무나 빨라서 마치 휙휙 소리를 내며 건물을 집어삼키는 화염처럼 순식간에 인치 기능을 다운시켜 놓는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이게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을 내려서 안 해도 되는 치료들을 한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혈병이란 판정을 받은 이후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 백혈병 치유법의 전부이다. 그렇게 사안이 단순히 마무리될 수 있는 이유는 애초부터 백혈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없는 병을 상대로 어떻게 치료가 성립될 수 있는가? 이념의 대립만큼이나 가치 없는 일이 백혈병을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일이다. 공통적으로 거기엔 불필요한 갈등과 고통만이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이 내용하고 다르게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참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백신도 나온 상태가 아니고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었던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들어오면 그 의사와 간호사들 대여섯 명이 달려들어서 막 뭔가를 심대에 환자를 눕히고 뭔가를 했습니다. 아니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아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뭘 한 겁니까 도대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건 뭐지? 아무것도 치료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하는 거지? 고압산소 치료? 그래서 폐에 물 찬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350페이지에 이제 3장이 시작되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현대의학의 백혈병 치료법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352페이지에 혈액은 몸암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몸 상태가 악화되면 혈액의 질도 열등해지며 혈액의 질이 좋아지면 질병은 호전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세포는 산소와 영양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들이 혈액이거든요. 혈액은 우리 몸이 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일기장이다.
일기는 반성과 개선의 수단으로 이용될 때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혈액 검사는 단지 개선 방향을 어느 쪽으로 설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참고와 유도 자료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혈액 검사의 가장 큰 역기능이 백혈병을 전문으로 한다는 혈액종양내과에서 가장 활발히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세운 이론은 강렬하고 현란하지만 그들에게 몸을 맡기는 순간 인체는 중독되고 기능은 마비되어 정상궤도를 이탈하게 되고 만다. 한 번 이탈하고 나면 정상궤도로의 진입은 사실상 희박한 확률이 된다. 만약 이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벌써 감옥을 가셨을 거예요. 현대의학은 미성숙 상태에서 골수로부터 떠밀려 나온 유약한 백혈구를 비정상 백혈구라는 이름표를 달아 인민재판을 해부해버린다. 아무 잘못 없는 어린 백혈구가 현미경을 바라보고 있는 검시관의 눈에 불량이라고 판정되면 곧바로 항암제, 정확히 말하자면 유약백혈구 킬러라고 합니다. 항암제를 투여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이때부터 혈관 속은 아수라장이 된다. 혈액암에 쓴다는 항암제를 복용하게 되면 식욕이 사라지고 구토에 시달려야 한다. 먹지 못한 상태에서 구토를 하게 되면서 환자는 곧 기진하게 된다. 또한 간은 항암제라는 일상에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독약을 대사시켜야 하는 참으로 벅찬 일을 감당해야 한다. 지금껏 인체의 항산성을 유지하기에 가동되고 있던 모든 간 기능은 항암제를 무력화시키는 일에 사력을 다해 매달려야만 하는 것이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질병은 산소가 부족하고 결국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모든 병 안에는 염증, 그러니까 결국 독소가 깔려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이전에 항암제는 어떻게 그럼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할까요? 우리처럼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얘는 암세포, 얘는 정상세포, 어떻게 항암제가 구분하냐고요.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느냐, 세포 분열이 빠르면 무조건 암세포로 인지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세포 분열이 가장 빠른 세포가 어디냐면 위장세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식욕이 사라지고 구토에 시달려야 된다. 암세포로 인지하는 거예요, 위장세포를. 그러니까 위장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슬픈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는 겁니다. 356페이지에 현대의학이 분류해놓은 급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만성, 임파성 백혈병에 대해 치료제라는 가면을 쓰고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가 공통으로 지는 가장 큰 모순이 있다. 바로 혈소판 감소와 빈혈이라는 부작용이다. 혈소판 감소와 빈혈은 현대의학이 백혈병 판정을 내리기 전에 백혈병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단서이기도 하다. 즉 백혈병 치료제가 백혈병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책에 딱 박아놓으셨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진짜 고소를 당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해야 되겠죠. 참. 358페이지에 항암제 독성보다 강한 자연 치유의 힘에 갖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360페이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완전 치유를 위해 혈액종양내과 조직에서 탈출하려면 환자는 크나큰 두려움을 현명히 떨쳐내야만 한다. 그들은 곧 죽게 된다는 등, 다시 입원할 때는 책임질 수 없다는 등 갖은 협박을 하며 환자들을 병실에 주저앉히려 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 자유의 몸이 진정 건강인의 몸이 되고 싶다면 그들이 짜고 치는 고수톱에서 주저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만 한다. 다음 판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더 이상 현대의학이 요구하는 대로 공물을 바쳐서도 안 된다. 자연치유의 힘을 신뢰하고 그에 의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현명하며 지혜로워져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합니다. 어느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건강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경추도 많이 휘었고 흉추도 많이 휘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운동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걸 또 다니는 병원에 정형외과 가서 물어보니까 7분 이상 하지 마라. 저는 30분 이상 해라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많이 휘어있기 때문에. 근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해갖고 또 겁을 먹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대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되게 슬픈 현실이에요. 스스로 현명하고 지혜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그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62페이지에 4장이 시작되는데 백혈병으로 가는 예정된 경로 그래가지고 이제 4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백혈병으로 가는 5가지 예정된 코스 그래갖고 뭐 얘기들이 되는데 364페이지에 백혈병에 도달하는 경로로 제시된 5가지 경우가 갖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5가지의 경우 상황은 각각 다르지만 현대의학이 대처하는 방법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일관되게 현대의학에서는 감기로 인한 고열에도 해열진통제를, 생리통이나 치통, 관절염에도 해열소염진통제를, 스트레스 생긴 두통에도 해열진통제를, 인삼이나 녹용, 흑염소, 옷닥을 먹어서 생긴 관절통에도 발열에도 해열진통제를, 혈전 예방에도 어린이용 아스피린을, 이렇게 5가지 상황의 공통 인수는 바로 해열진통소염제이다. 원인을 알면 과정을 바꿀 수 있고 과정이 바뀌면 결과 또한 달라지지 않겠는가? 제가 노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혈병으로 가는 5가지 예정 코스, 첫 번째가 감기에 걸려 3, 4일 동안 병원을 전전하다가 고열이 된 경우, 이게 이제 백혈병으로 가는 첫 번째 케이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코스는 뭐냐면 생리통, 치통, 관절염에 진통소염제를 장복하다가 코피, 잇몸 출혈, 쉽게 멍드는 증상이 생긴 경우, 이때도 이걸로 인해서 이제 백혈병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코스는 스트레스성 두통과 치통으로 진통제를 장복한 경우, 두통과 치통은 아니래도 요통도 마찬가지겠죠. 네 번째는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혈전 용해제를 장기간 복용한 경우, 이때도 그렇게 하고 가는 거고요. 5번째 예정된 코스는 체질에 맞지 않은 인삼이나 녹용, 흑염소, 옷닥을 즐겨 먹던 사람이 발열과 통증에 해열진통제를 복용한 경우. 저는 뭐 한의학 쪽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오행 쪽을 조금 살짝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체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간 이분은 뭐 한의학 재료까지 또 다루시는 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열진통제를 복용한 경우에도 백혈병으로 갈 수 있는 이 5가지 정해진 코스라는 거, 지금 읽어드린 것들. 그 391페이지에 이제 5장이 시작되면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진실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또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뭐 치료는 표준약 뭐 나오는데 394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성숙 혈구세포가 늘어나 있는 것을 암성 증식이라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현대의학의 인식 오류다. 장기나 조직에서 암세포가 왕성한 속도로 분열하여 암덩어리가 커지는 것과 일시적인 골수의 기능 장애로 나타나 미성숙 혈구세포의 증가를 암성 증식으로 동일하게 간주하면서 백혈병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그런 착각 때문에 성숙한 혈구로 되기 전 단계에는 미성숙 혈구들이 증가한 것을 두고 암성세포가 증식한 것이라 성급히 판단 내려 혈액 암세포의 존재를 모두 없앤다며 항암제를 투입하고 방사선을 조이고 골수를 옮겨 심는 해괴한 치료법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현대의학이 범한 오류의 으뜸은 단연 백혈병이라 할 것이다. 서두른 것은 결코 골수 이식 수술이 아니어 시급히 골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정상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며 더욱 바람직한 것은 사후 약방문이 필요치 않도록 정상 환경이 무너지는 일을 예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96페이지에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정말 치료를 받지 않아서 사망하는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되면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거 한번 퀘스천 마크 던져보셔야죠. 오히려 자연 치유력을 훼손하는 항암 치료 덕분에 생존 기간은 더욱 짧아질 뿐이며 생존에 있는 동안에도 참을 수 없는 고통만이 뒤따른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한다는 것은 오로지 현대의학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만든 억지이자 환상이다. 이미 해열제와 항암제 독성으로 회생 불가능 상태가 되어버린 환자에게 더 이상 항암제 투여를 못하게 된 시점에서 환자가 사망하기 때문에 투여 중지가 사망의 원인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래서 뭐 또 이제 부작용, 해열제 부작용,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40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현대의학에 의지하는 것은 그에 대한 신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대로 하지 않으면 재발한다는 엄포 때문이다. 백혈병 환자와 자가 면역 질환자 그리고 심장 질환자는 현대의학이 놓는 엄포에 가장 예민하게 순종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두렵거든요. 왜 두려울까요? 모르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5장이 끝나고 이제 6장이 시작되는데 6장이 시작되면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또 다음 동영상으로 연결해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